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인데요. 시작하기 앞서 해당 영상은 8월 21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최근 증시가 2분기 실적 발표와 외부적인 요인에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 안에서도 강하게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있더라 말씀드리고요. 실적까지 탄탄합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정확히 말하면 반기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이 기업들의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기업이 있는데 올라가면 고맙죠. 근데 문제는 뭐다?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와서 급락하고 하락하는 기업들이 문제입니다. 캐치티니핑 제작사 SAMG 엔터테인먼트 모두 알 겁니다. 18% 넘게 급락을 했고요.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밑돌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실적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는 거죠. 펄어비스는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 118억과 매출 79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손실은 전년 대비 2배나 확대됐어요. 최근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대부분 빠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거나 아니면 좋게 나온 기업들 위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좋게 나온 애들은 애초에 상반기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갑자기 급격하게 하반기에 좋아질 만한 이유는 사실 찾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2분기가 괜찮은 애들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데 여기에 추가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발효됐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관세가 아니에요. 기존에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체를 수출할 때만 관세를 물렸는데 이번엔 철강 알루미늄을 포함한 파생상품까지 모두 관세 대상이 됐거든요. 파생상품이 뭐냐면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들어간 모든 제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철강이 들어간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면 철강 함량만큼 별도로 관세를 매긴다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지정된 품목이 407개나 됩니다. 기존 60개에서 무려 7배나 늘어난 거죠.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계가 어디일까요? 바로 기계류, 건설 기계업계입니다. 변압기, 터빈, 엔진 부품, 지게차, 굴착기 같은 제품들, 이런 건 철강 덩어리나 다름없잖아요. 실제로 관련 기업들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는 11.9% 급락했고요. LS 일렉트릭과 HD 현대일렉트릭도 하락했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건설기계나 전력기기는 철강 함량이 높아서 관세 부담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 비용만큼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거죠. 이번에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이 400여 개, 전체 관세 적용 품목은 1000개가 넘습니다. 정말 광범위하죠? 특히 변압기 같은 경우는 철강이 50%에서 70%나 들어가는 제품이라서 관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세를 보이던 전력기기주들도 이번 관세 이슈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겠죠. 철강이나 구리를 쓰더라도 해외 수출보다는 내수 매출 비중이 높고 2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온 기업이요. 바로 송전 관련 기업들입니다. 송전업계는 내수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번 관세 이슈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요. 게다가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송전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소비지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전기를 수백에서 최대 765kV급 고압으로 멀리 이동시키는 과정이죠. 우리나라는 전기를 서울 한복판에서 생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발전소가 해안가나 산간 지역, 인구 밀도가 낮은 지방에 위치해 있어요. 재생에너지 발전소도 마찬가지고요. 풍력 발전은 바람이 많은 해안가나 산간 지역에, 태양광 발전은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는 바닷가 지역에 주로 설치가 됩니다. 문제는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방에서는 전력이 남아 도는데 정작 전력이 필요한 수도권까지 보낼 송전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100%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 그 지역에서 실제로 쓰는 건 30% 정도라면 나머지 70%는 수도권으로 보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보낼 수 있는 송전 설비가 부족해서 오히려 발전량을 줄이는 경우도 생깁니다. 전력 생산은 일정하게 지속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껐다 켰다 반복하면서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대규모 송전선로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이나 호남권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서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사업도 모두 이런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국내 송전망 연장은 5년간 1200km에 불과하며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주요 송전선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송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시죠?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매일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고심해서 알려드리는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건설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송전선로가 지나가면 경관에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보기에 별로 안 이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음도 있을 거고 당연히 계속 설비 수리하고 바꾸고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땅에 대한 보상 문제도 클 거고 추가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 생각보다 이 송전선로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쨌든 지나가야 되잖아요. 2036년까지 전체 국가 전력망을 1.5배가량 늘리려면 약 56조 5,150억 원의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물론 투자 자금은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는데요. 돈이 있어도 실제 건설이 어렵다는 거죠. 최근에 한전 정읍, 계룡시 송전선로 사업이 중단된 사례를 보면 주민들의 반발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어요. 경관 훼손, 소음 문제,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한 거죠. 한전은 정읍시에서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345k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전북 서남권과 전남 신안에 있는 해상풍력 등의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서는 전력이 남아 도는데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선로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전지법이 지난 18일 금산군 대책위가 제출한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입지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사업이 중단된 거죠. 법원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이렇게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발과 법적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재판부가 한전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기존 결정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전력 수급에 차질이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인 겁니다. 결국 사업 중단 결정이 취소되면서 송전선로 건설이 다시 추진되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즉시 항고장을 냈고 9월에 무효확인 본안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 뒤집힘을 보면 전력망 확보의 공익성이 인정받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전선 구축이 국가적 필요사업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거죠. 지금 관세 부분에서도 내수가 많고 그 다음에 2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온 송전선 관련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관심을 둬야 돼요. 그 기업이 어디냐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세명전기입니다. 내수가 대부분이고요. 이번 2분기 실적도 정말 잘 나왔습니다. 500kV급 HVDC 개발을 했는데 HVDC가 뭐냐면 초고압 직류 송전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명전기는 500kV HVDC용 금구류 제품 개발을 끝내고 수주를 받아 제작에 돌입했는데요. 이건 국가 핵심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로 서울 수도권 동해안에 이르는 230km 송전 사업의 규격입니다. 이번 개발이 주목받는 이유는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 공장의 전력이 많이 돌아가겠죠. 거기에 수주, 전력 공급까지도 기대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전선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까지 좋게 나왔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 누적 상반기 보시면은 91억 나왔죠.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온 거거든요. 상반기에만 91억이에요. 왜 이게 잘 나온 거냐라고 한다면 작년 이 반기 실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실제로 세명전기의 실적 추이를 보면은요. 2024년, 2023년,
22년, 21년, 20년 해서 영업이익이 단 한 번도 50억을 넘거나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번에 실적이 어떻게 됐다? 대략 영업이익이 지금 보시면 91억 5천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반기가 1년에 30억, 20억, 10억씩 내던 애가 지금 반기만에 91억을 냈습니다. 그럼 충분히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기대감이 있다. 올해 이 흐름을 이어서 뚫고 실적이 크게 성장하겠구나. 그래서 1년 실적을 얼추 체크를 해보고 대충 계산해봐도 제 생각에는 150억은 나올 것 같아요. 그 150억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세명전기에 대한 기업 가치라든가 흐름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를 권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제시한 매수 가격은 1만 원입니다. 1만 원 라인까지 내려오면 매수를 고려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국엔 뭐냐면 세명전기, 송전선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만원에서 1,500원 라인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매수 동향이에요. 최근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이 특정 종목들을 바닥에서 쓸어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송전 관련주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송전망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서 송전 인프라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어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송전 기술은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기술력입니다. 우리나라의 송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HVDC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우리만의 경쟁력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전 사업의 전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어요.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배는 늘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송전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발전 위치와 소비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육지로 가져와야 합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산간지역이나 농촌지역에서 발전해서 도시로 전력을 공급해야 돼요. 이 모든 게 송전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송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비례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전력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반도체, 배터리, 데이터 센터 등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비량이 엄청납니다. 챗GPT 한번 질문하는데 드는 전력이 구글 검색 10번 하는 것보다 많다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송전 인프라는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관련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세명전기일까요? 송전 관련 기업이 세명전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첫 번째는 기술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명전기는 500kV HVDC용 금구류 개발에 성공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는 대부분 해외 기술에 의존했거든요. 이제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금구류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송전선을 철탑에 고정시키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부품 같아 보이지만 송전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에요. 특히 HVDC는 앞으로 전 세계 송전망의 표준이 될 기술입니다. 직류로 전력을 전송하기 때문에 교류보다 전력 손실이 적고 장거리 송전에 유리하거든요. 두 번째는 내수시장 기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세 이슈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워요. 국내 송전망 확충 사업이 주 수익원이기 때문에 해외 무역 분쟁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 정책과의 일치성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과 세명전기의 사업 방향이 정확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정책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투자할 때는 항상 리스크를 먼저 봐야 돼요. 첫 번째 리스크는 주민 반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전성 건설에 대한 주민 반대가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지연되면 당연히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법원 판결이 뒤바뀐 것처럼 정부에서도 송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법규도 점점 정비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송전성 관련 제품들은 구리, 알루미늄, 철강 등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송전 사업은 대부분 장기 계약이고 원자재 가격 변동분은 계약 조건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경쟁 심화입니다. 송전 시장이 커지면서 새로운 경쟁자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특히 대기업들이 진출하면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송전 분야는 기술 진입 장벽이 높고 인증 절차도 까다로워서 단기간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세명전기는 단기보다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전 사업의 특성상 한번 수주를 받으면 장기간에 걸쳐서 매출이 발생해요. 그리고 송전망 확충은 국가적 사업이라서 경기 변동에 비교적 덜 민감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는 송전 인프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SG 투자가 확산되면서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트렌드들이 세명전기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장기 투자라고 해서 무작정 보유만 하면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실적을 체크하고 사업 환경 변화도 모니터링해야 돼요. 특히 분기별 실적 발표 때마다 수주 현황과 매출 인식 시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전 사업은 프로젝트별로 매출 인식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분기별 실적 변동이 클 수 있거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2분기 실적 부진과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확대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송전 관련 기업들은 내수 중심의 사업 구조와 정부 정책 지원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세명전기는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성장을 보여줬고 HVDC 기술 개발로 미래 성장 동력도 확보했습니다. 외국인들도 이런 점들을 놓치지 않고 최근 시장 하락 과정에서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만 투자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10,000원에서 1,500원 구간에서 매수를 고려해 보시되 본인의 투자 성향과 자금 상황을 먼저 고려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분산 투자의 원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전체 자산의 일정 비중 이상은 투자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그리고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겠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